이 베르트람 하제나우님이 그러니까 초상화를 많이 그리시는 작가님이신데 밑에 있는 욕구들이라든지 그런 열망이라든지 이런 걸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초상화가 최고다. 그것이 초상화의 목표다. 라도 얘기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좀 알겠다? 싶은? 뭐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나한테 내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것 같은 게 예상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문자 같은 것도 엄청 늦게 보고 맞닥뜨리고 싶지만 굉장히 쫄보. 되게 안 맞닥뜨리는 것도 맞닥뜨리는 것도 아닌 약간 요상한 경계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것들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같기도 하네요. 예감. 정말 재밌는 전시 보고 왔습니다. 아, 역대급 아니에요? 역대급으로. 나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왜요? 아니고. 너무 단호했나요? 네. 오늘 제목 자체가 거울자라는 제목의 전시였잖아요. 자아라는 게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여준다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관련 전시는 삼청동에 있는 초이앤초이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가님의 베르트람 하제나우어 작가님의 개인전이었어요. 어렵다. 이름이 베르트람 하제나우어. 근데 또 이게 어렵지만 기억해서 하고 싶은 게 제 이름 어렵다고 안 불러주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오케이. 베르트람 하제나우어 작가님 전시 함께 가시죠. 네. 누군가는 나를 노려보고 누군가는 나의 시선을 회피하고 누군가는 나에게서 뒤돌아 있습니다. 상업적인 화려함이라는 본래의 맥락을 걷어낸 오히려 수수한 모습의 작품 속 슈퍼모델들은 현란한 아이콘들의 과장된 겉모습이 사라지며 원초적인 매력을 드러냅니다. 작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한 발자국 가깝게 다가오도록 유혹하는 눈빛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한참을 들여다보다 그 모습들 속에서 나는 나를 발견합니다. 똑바로 마주하고 내 자신을 응시하기도, 때론 도망치기도 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초상화라는 장르는 관객의 욕망을 이끌어내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그런 점에서 초상화는 보는 이의 상상과 결부될 때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한다. 관객이 작품을 접하는 방식에 따라 초점이 달라지는 베르트람 하제나우어의 거울자입니다. 평소에 자아 성찰? 자아 돌아보기? 자신에 대해 파헤치기? 그런 거 좀 하시나요? 전 좀 즐겨하는 편입니다. 즐긴다고도 좀 이상한데. 자주 하시는 편. 나쁜 점이 있다면 좀 고치고 싶은 마음도 되게 크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내가 또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있어가지고 완전한 나의 이상향에 대해서 막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진 않지만 지금보다는 좀 나은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구체적으로는 늙었을 때 예쁜 노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 그런 게 바로바로 나와요? 예를 들면 뭘 하는 걸 좋아하느냐, 뭘 하는 걸 싫어하느냐, 뭐 나에 대한 질문들 있잖아요. 되게 원초적인 질문들. 네. 이게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계속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계속 변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맞춰서 또 말이 또 변할 수도 있는데 또 어느 정도는 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되게 재밌다. 아나테님은 네. 본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도 감지하고 있고 본인의 변화를 그리고 변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그런 거를 감지조차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가령 제가 그래요. 요즘은 스스로에 대해서 발견을 하려고 막 되게 그런 시간을 조금씩 가져보고 그런 활동들도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오래전 일도 아니에요. 딱 작년이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뭘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아? 너는 뭐가 싫어? 아니면 너는 나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라고 물어봤는데요. 저 진짜 당황해서 울었어요. 왜냐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여행을 떠났거든요. 나를 찾는 여행.
그러면서 나는 기억나요. 뭐를 좋아하고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 또 본 그림들이 네. 막 초상화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랬는데 막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던 그림도 있고 약간 맞아. 뭔가 피하는 느낌도 있고 막 뒷모습만 있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떤 그림에 동요하게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이 베르트람 하이젠하우님이 그러니까 초상화를 많이 그리시는 작가님이신데 모델분을 초청하셔서 상업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탈피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 사진을 찍으시고 그 사진을 초상화로 옮기시는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 응시하는 초상화들을 보면 눈이 너무 마주치는 거예요. 나 너무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니까 약간 불편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작가님이 내 생각을 덧입히고 밑에 있는 욕구들이라든지 그런 열망이라든지 이런 걸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초상화가 최고다. 그것이 초상화의 목표다. 라도 얘기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좀 알겠다 싶은? 내가 나를 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객관적으로 보고 싶지만 사실 객관화도 잘 안 되는 게 다행이기도 하고 두 눈 부릅뜨고 응시해야 되는데 또 응시했을 때 또 뾰족한 부분 때문에 내가 찔리는 부분들이 또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뭐, 이건 또 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나는 왜 이렇게까지일까? 라고 혼자 진짜 막 시선 회피하듯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런 모습이 나여서 좌절이 되는 불편한 지점들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고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응시를 되게 하고 싶은 욕구는 일단 커요. 너무도 스스로를 개선하고 싶고 하루에도 여러 번 이제 나를 돌아봐요. 오늘 내 행동 중에 내 스스로 별로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는지 다르게 할 수 있는 건 없었는지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혼자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든요. 그거야말로 제가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그런 욕구가 되게 큰 사람인데 그와 동시에 사실 맞닥뜨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지수도 장난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나한테 남친구 없어요. 오해하실까봐 내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것 같은 게 예상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문자 같은 것도 엄청 늦게 보고 맞닥뜨리고 싶지만 굉장히 쫄보. 되게 안 맞닥뜨리는 것도 맞닥뜨리는 것도 아닌 약간 요상한 경계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인 것들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거울자라 그랬나 보다. 그 모델들이 나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진짜 거울자라 그랬으면 거울을 설치했었어야 되는데 거울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진짜 그림들로 해놨잖아요. 그 그림 중에는 너무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또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모습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게 또 내가 나를 보는 명확한 지점과 희미한 지점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보는 사람마다 반응하는 작품이 다를 것 같아요. 그쵸. 나와 맞닿는 그러네. 지점들이 더 있는 거에 더 화가 날 수도 있고 뭐 더 좌절될 수도 있고 거기서 별로 감정이 없었던 것도 있단 말이죠. 그쵸. 거기 그 말이 있었잖아요. 객관적인 것 따위. 그 객관이라는 것도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듯이 뭔가를 받아들일 때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것 따위. 우리 아까 그 그림도 보고 생각이 조금 달랐던 거 있잖아요. 장미 그림. 장미 그림. 맞죠. 저는 이게 장미가 두 개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한쪽 그림은 파란색 배경이었고 한쪽 그림은 초록색 배경이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장미를 보고 그린 것 같았거든요. 파란색 쪽이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한 느낌이었어요. 끝에 갈수록 좀 그라데이션 처리를 한다든지 좀 희미하게 뺀다든지 그리고 초록색은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하고 샤프하게 그린 느낌이었거든요. 더 똑 떨어지고 저는 색채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저한테 조금 더 차갑게 다가왔고 초록색은 조금 톤 다운되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저는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느낌을 완전 반대의 느낌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같은 거를 보고도 너무 다른 걸 느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살면서 곳곳에 펴져 있잖아요.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내 행동을 보고 내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치. 나조차도 나를 지금 보는 나와 내일 생각하는 내가 다를 수도 있어. 그쵸.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감정적이지? 싶다가도 내일 돼서 나는 왜 이렇게 냉철하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거울 자아라는 게 나를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하나 걸러서 오는 거잖아요, 사실. 막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나를 정면으로 본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정면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옆에서 흘끗 보는 나일 수도 있는 거고. 막이 있다는 말이 재밌네요. 왜냐면 아까 그 희끗희끗한 그림들이 막을 표현한 걸까요? 무슨 그림인지 알아요? 네네. 나뭇잎 그 얘기하시는 거죠? 꼭 거미줄 같기도 하고 레이스를 덮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레이어가 생기면서 각자의 해석? 모호하다라는 걸 좀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계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을 때 그림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다 그림이에요. 근데 사진처럼 보이고 싶으셨대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진처럼 보이고 싶었다라는 거는 사실적으로 보이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호한데 사실적으로 보이고 싶었다. 그걸 나에게 빗대어 보자면 나도 애매모험이 있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이 있을 때 나는 그게 내가 진짜 나인 양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내가 아니니까 사실 애매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있잖아. 난 단호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막 선택 장애가 있기도 하고 나는 아니야. 난 단호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난 단호해. 하면서도 맞나? 그게 사진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지. 그러니까 웃기다. 그때그때의 무드에 따라서 조금 더 희미하기도 아니면 조금 더 클리어하기도 선명하기도 하고 맞닥뜨리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거를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했겠구나. 오늘의 나는 또 어떻게 보일까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오늘의 나. 그러네요.